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체육사 각 정권별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최근 문재인 정권까지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별로 어떠한 스포츠 정책을 펼쳤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약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여러분들이 말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권별 체육 정책, 오늘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6공화국 순서로 해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공화국인 노태우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역시 군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동기생으로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그 정권을 잡은 그런 군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이 노태우 대통령은 어떠한 체육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요즘에 우리나라에 또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3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거의 90세죠? 90세. 네. 1932년생이니까 아직도 생존해 있고 우리나라 나이로 좀 90세.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장수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1988년도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이루면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또 스포츠에게 기반을 마련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동방의 그냥 작은 나라로만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한국을 알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스포츠 외교 기반으로 마련된 그런 근본적인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노태우 정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노태우 정권이 큰 틀을 마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은 노태우 정권에서는 그동안은 소수의 엘리트 선수, 엘리트 체육, 그리고 학교 체육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이 정권에서부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체육의 생활화, 체육의 대중화를 이끈 그런 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국민생활체육협회를 창설하면서 생활체육의 대중화, 그리고 생활체육의 일반화, 생활체육의 전문화를 이룬 그런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을 제공해준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이면서 또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봐도 오륜기, 카퍼레이드라든지 불렁쇠 소년이라든지 기타 전세계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동서양의 화합의 올림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 폐회식에서도 노태우 정권들이 큰 일을 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1년도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창설하면서 그 근간이 올림픽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은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대중 스포츠의 시대에 개막을 알리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 생활을 그리고 체육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정권이기도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태우 정권에서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운동의 발달에 촉진제를 마련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1986년에 아시안 게임,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한국 엘리트 스포츠 운동 발달에 촉진제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노태우 정권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의 어떤 개최나 그 내용을 위해서는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 전 정권인 전두환 정권 때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고, 모든 아시안 게임이라는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또 개폐식이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한 그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었고, 실제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내용이나 그것들을 활용한 정권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김영삼 정권인데요. 1927년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1927년생이고, 이 김영삼 정권 때는 노태우 정권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의 체육 정책의 비중을 대폭 축소했고요. 체육부 단독에서 문화체육부로 흡수하면서 그 기구를 축소시켰고, 제1, 2차 국민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국민이 노태우 정권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을 시키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킨 노태우 정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 정권들이 사실 전두환 정권 때까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이르면서 군사 정권에서는 사실은 그 소수 엘리트 스포츠가 그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그 스포츠를 국위 선양과 그리고 군사 정권의 어떤 그 타당성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이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 엘리트 스포츠와 함께 국민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같이 육성함으로써,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을 이룬 그런 정권의 어떤 그 기준을 제시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이제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노태우 정권도 그렇고 전두환 정권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다 군인 출신의 정부였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이후로 민간인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라고 불렸습니다. 문민정부. 그래서 김명삼 정부는 군사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서 정치개혁을 더욱 강조했고요. 특히 군부 통치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그동안 그 군사 정권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그 문제점들을 바꾸고 개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체육 정책도 군사 정권의 그 기간, 엘리트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벗어나서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 결과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엘리트 스포츠를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같이 육성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국제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GNP라든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체육에 대한, 여가 선용에 대한 그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많은 그 재정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할 수 있도록, 또 대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문화체육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발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축소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해 7월에 마련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체육의 진흥을 국민복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을 했고, 생활체육 진흥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을 하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소수의 어떤 그 운동선수와 그 선수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체육을 일반화시키면서 생활체육을 중점을, 그리고 생활체육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체육 정책을 펴는데, 바로 그게 뭐냐,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 체육문화부로 문화체육부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어떤 스포츠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 문화체육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발족을 시켰는데요. 약간의 각 기구라 이런 축소, 체육부에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 흡수하면서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의 그 체육정책 주요 추진 전략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적 육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선수들에게만 스포츠의 어떤 그 대회 참가라든지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목표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생활을 속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의 대중화와 일반화의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두 번째, 학교 체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요, 군사정권에서 학교 체육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노력보다는 약간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강압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학교 체육의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학교 체육 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그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각종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GNP가 서서히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건강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각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약수터에 체육관 만들고요. 약수터에 뭐 각종 체육기구 시설들,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떤 그 체육시설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이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체육활동을 독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번째는 체육과 문화의 접목을 도모했습니다.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문화활동을 통해서 체육과 문화를 융합시킨 거죠. 요즘에 그 스포츠 융합, 뭐 과학 융합, 수학 융합,
각종 융합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재활운동도 이제는 재활운동 자체로 한 어떤 그런 그 홀로서기보다는 주변에는 여러 부분과 융합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도 체육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체육정책 주요 추진 전략을 근간으로 삼은 그런 정권이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를 들어서면서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있었던 강압적이고 약간 억압적인 그런 그 시스템에서, 체육정책에서, 학교 체육에서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하고 민주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한 제도의 뒷받침 그리고 제도의 정비를 한 시기가 이 김영삼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경직된 분위기와 그리고 군사적인 그 딱딱한 문화가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서서히 이때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가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노태우 정권까지도 사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총검술을 했고, 체육시간도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선생님들을 교련교사가 맡아서 하는 그런 그 군사정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일본보다 준비가 10년이나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스포츠 외교를 펼친 끝에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 개최를 이끕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김영삼 정권이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하는 그런 근간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 4개 대회가 바로 세계 그 스포츠의 그랜드 슬램인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육상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세계에도 중요한 그런 대회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제공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사실은 단독 개최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일 공동 개최를 이루게 됐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룸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월드컵을 통해서 전 국민의 화합과 협동심과 문화의 어떤 그 세계에 전달하는 우리 응원 문화라든지 교통 질서 문화를 알리고 월드컵 개최를 통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직계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200만이 응원했다, 400만이 응원했다, 전국에서 10% 이상이 응원에 참여했다, 길거리가 다 빨간색으로 물들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훌륭한 그런 그 역할을 한 정권이 바로 김영삼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 월드컵은 우리나라에게 꿈만 같은 그런 행복감을 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또 2002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해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패해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으로 하나가 된 그런 훌륭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77년 프로농구 출범과 야구, 축구와 함께 3대 프로스포츠를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정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두환 정권에서 각종 그 프로축구 여러 것들을 이제 출범을 시켰지만 정식적인 그 프로농구 출범과 야구, 축구가 3대 스포츠로 자리 잡은 그런 계기는 김영삼 정권의 그 적극적인 체육 정책의 그 근본이 아니었나, 그 근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권도 이런 체육이나 프로농구나 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관람하고 실제로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좋은 그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대중 정권인데요. 김대중 정권, 김대중 대통령 지금 작고를 하셨지만, 자, 김대중 정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김대중 정권은 1926년생으로 2009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요. 민중의 소리, 진보의 대수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 대통령으로, 사실은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처음이고 대통령으로서 수상한 사람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스포츠 정책의 축소를 가져왔고 체육 업무도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속으로 흡수하면서 체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체육을 약간 좀 홀대한 그런 그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어요. 이 정권 때. 그래서 국가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열매를 따먹은 한일 월드컵에 대한 열매를 따먹은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독특한 그 특징은 이제 그 진보 정권들이 항상 그렇지만 남북 스포츠 교류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또 통일 농구대회를 개최해서 남북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남북 축구 교류 등 그 어느 정권에 보다도 이 남북 스포츠와 남북의 그 화해 무드, 긴장과 전쟁의 공포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정권이 바로 이 김대중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 김대중 정권은 학교 체육의 실종이 심각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체육행정조직 본격적 축소했어요. 왜 축소했을까요? 조직을 축소한다는 건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체육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칭되었고요. 체육이란 그 관련 부처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담당 부서도 한 개국으로 축소했어요. 결국은 학교체육과 기본적인 체육행정이 이 시기에는 좀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좀 모든 면에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체육 실종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체육 시수의 절대적인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체육 시수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체육에서 체육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그 주당 시수가 있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절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은 체육활동을 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하지 않아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비반학생 증가, 그리고 체력 저하, 여러가지 그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검증되진 않았지만 이 시기에 체육활동을 해서 근원적 경영성을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이 각종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그래서 학교 체육 실종 심각했다. 체육 시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수의 감축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체육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도 마찬가지고 체육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축소하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많이 축소시킨 거죠. 결국은 정책적인 어떤 교육과정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활동의 시간과 체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개선되고 이제 지금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죠. 학교 스포츠라든지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는 학교 체육에 심각한 그 실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교육 여건 개선 추진을 통해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긴 했지만요. 운동장 용지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지금 악조건이죠. 100m, 50m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로 대각선으로 운동장에 100m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학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비용 이러면서 학교의 그 가장 중요한 운동장을 축소함으로써 이제 뭐 비용을 절감을 목표로 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교에 50m나 100m가 나오진 학교들이 대다수 늘어났고요. 최근에 최근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는 건설하고 개교한 학교 중에서는 운동장이 거의 없어서 체육관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학교들도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땅값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활동과 학생들의 그 체육 활동의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교육 여건 개선 추진 계획이 결국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렸지만은 학교의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막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개최한 그런 엄청난 세계 속의 스포츠 강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 월드컵을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위상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이뤘던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그런 엑기스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역사적인 4강 진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 상승 약 14조의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20조 가까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략 한 14조의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응원에 성숙한 응원 문화가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고유의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알려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요즘에 그 BTS 그 그룹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상황과 응원이 집중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상황과 이웃들이 진행되기를 그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보다도 이 성숙한 응원 문화는 국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드컵 응원을 통해서 정말 가슴이 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이 월드컵이 개최된 지가 2002년이니까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년이 가깝게 됐네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렇게 월드컵을 응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월드컵이 개최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성숙한 응원 문화 그것은 정말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저의 그 좋은 추억과 기억 속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대북 정책, 햇볕 정책, 1999년과 2003년에 남북 통일 농구대회,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그 어느 정권보다도 남북의 화합, 그리고 평화무드, 그리고 햇볕 정책, 그리고 긴장 완화에 신경을 바짝 쓴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북 정책을 끝까지 펼친 그런 정권 중에 하나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면서 코리아라는 한반도 길을 그 하늘색 바탕에 전체가 나와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나와 있는 코리아라는 그 하늘색 바탕에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한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요. 어쨌든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남과 북과 남이 진정한 한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아직까지도 이 대북 정책과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호불호가 정확히 갈리지만 그래도 화합을 위해서 또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남북 통일 축구 경기 대회, 지금도 생생하시죠? 이렇게 손잡고 입장하면서 여기가 아마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이 엄청난 큰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2002년 남북 통일 축구 경기 대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활발한 체육 교류를 통해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요. 단 이것이 좀 안타까운 건데 정치적 속성을 떠난 사건이었다면 향후에도 남북 스포츠 교류는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남북 통일 축구 경기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을 통해서 각 정권별 체육 정책을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이거보다도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개요에 대해서만 알아봤고요. 정권별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던 한국 체육사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